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건설공사 업무수행 지침이라는 그 지침을 그 법령 설명하듯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험을 산업안전지도사를 공부하면서 이 건설공사 업무수행 지침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3차 시험을 앞두고 뭐 여러 문제들을 기출 문제나 아니면 예상되는 이 문제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거의 시험을 한 3주 정도 앞둔 사이에 알게 돼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건설공사 업무수행 지침이라는 거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제 건설 안전 쪽에 있는 저도 이런 거가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쪽의 내용만 알았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에 아마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됐습니다. 건설공사 업무수행 지침은 총칙, 그리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로 이제 이렇게 4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2차에서 나올 확률보다는 3차에서 나올 확률이 크고, 제가 시험을 치렀던 12회차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3차 시험에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이 건설공사 업무 수행 지침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파생된 지침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 이제 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밀접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랑.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영상을 또 만든 거고요. 안전관리 체계나 이제 안전관리 체계 역할과 범위,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정기안전점검, 이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걸 되게 이제 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전점검비, 그리고 그것의 사용 기준, 안전관리 수준 평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중에 하나입니다. 총칙,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 법령에 의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참여자라는 거죠. 안전관리 체계, 그리고 그 역할과 업무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의 비용,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거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안전관리 수치평가를 실시한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업에 기여한 목적을 한다. 이게 지금 이 수행 지침의 목적입니다. 이제 뭐 여기 지금 이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전점검이란 영 100조에 의한 시행령이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미안전점검을 말한다. 초기점검이란 98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해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 하기 전에 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이걸 저는 이제 자정정 이렇게 외웠었는데,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점검사항이랑 건설기술진흥법의 점검사항이랑 비교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기치란 초기 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 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하고, 공사 재개 전 안전 점검이란, 저는 이제 이것만 외웠었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 주면 또 이제 4개가 되죠. 그 초기 점검까지 하면 5개고요. 건설공사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공사 재개 전 이제 그 장기간 방치, 그리고 뭐 재개 전 이제 점검, 요런 것들이 이 문구가 들어가면 그거는 그 방치된 구조물이나 건축물은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시설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정기안전 수준의 안전을 말한다. 보수, 보강 한번 보시고요. 보수랑 보강은 뭐 기본적으로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가 다른 말인지.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이하 종합보고서를 한다는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들이 작성된 보고서라고 한다. 안전교육이란 영 10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 순서, 안전 시공 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공사 목적물의 안전, 작업자의 안전,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 순서, 시공 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라는 거죠. 건설 사고란 중대 건설 현장 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 사고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인명피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입니다. 세 개입니다. 사망,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인명피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 중대 건설 현장 사고, 중대 건설 사고인데, 중대 건설 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 3명 포함이죠. 부상자 10명 이상,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전도되어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뜻하고, 위험 요소, 건설 현장의 공소 목적물과 주변 건축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 위험과 이에 발생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을 대상 시설물의 고유한 위해에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하자드 리스크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위험성이란 사고의 발생 빈도와 심각성을 말한다. 이게 위험성 평가할 때 나오는 또 내용이죠. 저감 대책이란 위험 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말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 DFS라고 하는데요. 설계 안전성 검토는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기출제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지사 건설안전 그 면접에서. DFS란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위험 요인을 제거 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험 요소 프로파일이란 건설 공사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여 공정별 위험 요소를 분류한 기본 표준 자료를 말합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 각 공정별로 위험 요소 프로파일이라고 또 이렇게 그 기제작된 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걸 보고 또 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이게 지금 그 CSI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큰 회사에서는 이제 보통 공무 파트나 이제 그 공사 파트에서 이거를 담당하시지만, 작은 회사에서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이거를 또 담당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실 이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이거를 할 의무와 책임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그 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업무가 나와 있는데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발주자 안전관리 업무가 사업관리 단계, 설계 발주 단계, 그다음에 설계 시행 단계, 그다음에 설계 완료 단계, 공사 발주 착공 이전 단계, 그리고 공사 시행 단계, 완료 단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순서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사업관리, 설계 발주, 설계 시행, 설계 완료, 공사 발주 착공 이전 단계, 그냥 공사 발주 단계라고만 아셔도 되죠. 공사 시행, 공사 완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발주자가 이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업무 수행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주자에 대한 내용이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위험 요소 및 저감 대책을 사전에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설계 발주 단계에서는 설계 조건을 안전에 신경을 써서 설계 조건을 작성해서 설계자한테 주게끔 이제 그 내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 시행 단계에서는 여기 보시면 그 발주청, 그 이제 발주청은 이제 발주자를 뜻하는 거죠. 이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시행 단계에서 여기서 그 설계 시행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는 이 단계는 안전성 검토 설계 시방서, 내역서, 구조, 소리 설계서 완료된 실시하는 것으로 실시 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검토 의뢰받은 공단은 의뢰를 받은 20일 이내에 발주청이 검토를 통보해야 되고, 발주청 검토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설계 완료 단계에서는 이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는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포함된 문서가 확인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시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한 개씩만 아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계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위험 요소 및 저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 시행 단계에서는 종합정보망, 이게 이제 CSI입니다. 종합정보망에 업로드 해야 되고, 그리고 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시공자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이 전에 설계 단계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공사 시행 단계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안전점검 수행 기간이 이거를 그 지정하고 관리해가지고 계속 이제 현장에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발주자가요. 지금 발주자 내용만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 단계를 아시고 각 단계별로 발주자가 해야 되는 거를 한 줄씩, 한 개씩은 핵심을 뽑아서 아셔야 된다. 뭐 제가 이제 빨간 줄 칠한 것도 있고 안 칠한 것도 있는데 읽어보셔서 거기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설계 발주 단계에서 안전관리 부분의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확인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시행 단계에서 이 위험 요소를 도출, 제거, 감소, 저감 대책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한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기준을 준수. 여기도 이제 앞에 거를 아셔야 돼요. 발주, 시행, 그 다음에 완료. 세 개인데,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들어오면 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하세요.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아니면은 지금 이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설계안전보건대장하고 비교해서 나올 수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드리면은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안전관리 문서로 정리해야 되고 지금 요 빵갈줄 칠한 것들 이게 이제 만약에 지역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에서 설계 시행 단계에서 설계자가 건설안전을 위해서 수행하여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안전관리 문서로 정리해야 되고 공정별로 설계자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 건설안전을 위해서. 검토 후 보고서에 첨부해야 된다.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 내용들. 완료 단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발주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읽으시면 되는 내용이고, 시공자 안전관리 업무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시공자는. 그리고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기 수립할 때 요 대책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시공 단계에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거 안전관리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이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출이 돼주는 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아시죠? 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 따라서 이제 계속 됐던 그 준공 시점에 종합보고서가 제출이 돼주는 게 이걸로 이제 가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업무는 이건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 이제 3장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서 여기 이제 안전점검이 아까 제가 잠깐 정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자체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초기 점검, 공사 재개조 안전점검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자정정, 초공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앞에 자만 따랐어요. 자정정하고 초공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공부 시점에는 이걸 몰랐었거든요. 요거까지만 알았었거든요. 자정정 초. 근데 이제 이 내용도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사실. 근데 요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점검 부분이랑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건 암기사항입니다. 요 5개는. 예,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쭉 넘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설계도서의 보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설계도서, 시공 관련 도서, 사진, 품질관리 기록이 이제 대제목으로 나와 있고 뒤에 이제 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 보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아셔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뭐 굳이 이제 공부하실 양이 많고 그러시면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오히려 이제 좀 더 비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의 계획 수립. 안전점검, 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얘기하는 안전점검은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계획서가 작성이 돼주고 그에 따라서 이 안전점검이 이제 시행이 돼주는 거거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요거는 좀 이제 비중이 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계획을 수립하고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 인원, 장비, 기기의
결정, 이 점검 수행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를 이제 확인하려고 오시면은 슈미트 해머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통통통통 점을 찍어야 되겠죠. 작업 시간, 현장 기록의 양식,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실시 목록, 붕괴 우려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로 하는 부재 조치사항, 그 밖의 특기사항, 요 내용들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요 이제 중요합니다. 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5개랑 플러스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체 안전점검은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정별로 실시,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 내용을 검토할 때 규모,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뒤에 이제 그 붙여놓은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예전에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3단 강의랑 다르게 제가 좀 첨부한 게 있어서 그거에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 점검은 정기 안전 위에 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물리 기능적 결함이 발견돼서 보수 보강 조치가 필요할 때 이제 하는 거고요. 초기 점검은 건설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공사 재개 전 안전 점검은 이제 그냥 뭐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1년 이상 이제 방치됐을 때 실시를 하는 안전 점검이고요. 지금 이 안전 점검들의 정의인 거죠, 이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제가 첨부드린 요게 이제 요 내용이 여기 지금 정기 안전 점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건설 공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높이 10m 이상 천공기에 높이 10m 안 넘는 거 거의 없거든요. 다 천공기 쓰는 거는 다 10m 이상이고, 타워크레인 설치 안 되는 공사는 뭐 사실 뭐 4, 5층짜리 빌라 공사 같은 거 빼고는 뭐 거진 다 쓰죠. 항타 항발기,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현장 조립 복합 가설 구조물. 이게 이제 보통 이거를 그 저기 슬라이드 폼이나 아니면 슬립폼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깊이 10m 이상 굴착, 높이 제가 이거 높이 10m 이상은 지하 2층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2층에서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10m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높이 30m에서 비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시면은 거의 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이랑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수립 대상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이랑 거의 같이 가는데, 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이 정기안전점검의 수립 대상이랑 비슷하고 당연하죠. 왜냐면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서에 준해서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돼주고, 이거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그 수행 기간에서 지금 보시면 4회 뭐 2회 이렇게 돼 있죠. 이거에 따라서 오셔가지고 점검을 실시를 하는 거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정기 안전 점검의 실시가 나와 있는데, 정기 안전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된다. 공사 목적물의 안전 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가설구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의 적정성, 인적 건축물 또는 구조물 또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의 적정성, 이전 점검에 지적된 사항의 조치사항,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사항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수보강에 당장 필요한 어떤 물리기능적 결함이 있다. 그러면은 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에는 물리기능적 결함의 현황, 결함 원인의 분석,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초기 점검은 중공제를 원래 이거 사실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아서 이 초기 점검이 뭔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공사 재개 전 점검은 아까 말씀드렸지 1년 동안 방치된 거. 그리고 유관검사, 기본조사, 추가조사. 이게 지금 현장조사의 그 기본적인 내용인데, 현장조사에서는 유관검사, 기본조사, 추가조사의 내용이 요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의 장비가 나와 있는데, 뭐 장비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쭉 다 넘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번 잠깐 쳐려놨는데, 정기안전점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냥 정기안전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되고 이거를 정기안전점검을 제대로 그동안 해왔냐를 건축주나 발주자나 발주청 그 이쪽에다 제출을 할 때 제출돼주는 게 종합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종합보고서가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왔던 정기안전점검이 합쳐져서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이 돼주는 거고 그게 보통 제출이 돼줘야 준공 필증이 나옵니다. 보통 예,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걸 좀 줄을 쳐놨고요. 공사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안전관리비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여기 보면은 그 실비 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안전관리비가.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은 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사실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안전관리비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건설진흥법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안전관리비의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거에 뭐 CCTV나 주변 교통 통제에 대한 내용이란다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이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용이랑 사용에 대해 주는 비용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하셔서 보실 줄 알아야 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제가 찍었던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줘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쭉 다 넘어가면은 그 안전관리계획서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처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나오거든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근데 그 뒤에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적정은 시공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고 조건부 적정은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경우 부적정은 이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근본적 결함, 일부 미비점 그리고 충분히가 들어가죠. 충분히 안정성의 확보 요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단어가 들어가줘요. 이 앞에 거는 좀 다르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단어는 분명히 들어가줘야 옳은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요 내용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적정, 조건부, 부적정이랑 거의 흡사하다. 뭐 거의 흡사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요 핵심 문구가 들어가 주는 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건설 사고 발생 시에 최초 사고 신고가 이게 산업안전보호법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다르죠, 내용이.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사항, 공사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최초 건설 사고 발생 시에 이제 2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사고 조사 이 위의 내용을 포함해서 플러스 공사 현황, 사고 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 사항, 향후 조치 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이 돼줘야 됩니다.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는 제가 지금 이 지침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게 또 그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따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제본으로 되어 있는 건 엄청 두껍게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예 책자 형태로 그 정도로 내용이 또 많아요.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는 그 저기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저기 광주의 그 아파트 붕괴 사건 콘크리트 치다가 이제 옥상 쪽에 그 슬라브 쪽 치다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기 약 2, 3주 전에 이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됐죠. 그때 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죠. 예. 그래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위원이 돼야 되고 뭔지에 대해서는 아셔야 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그 시험 출제위원이면은 이 사람이 건설 안전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사람이 진짜 실무를 뛸 수 있느냐 안 뛰느냐의 관점에서 아마 물어볼 것 같고 이 사람이 건설안전 분야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함량이 있는지를 물어볼 거면은 저는 이런 거를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그냥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일반적으로 공부만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놓치기 되게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제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별도 영상으로 그것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건설공사 업무 수행 지침이라는 거를 법령 강의하듯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빨간 줄을 칠한 부분은 정말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업무 수행 지침을 저한테 달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카페에서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이제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분들이 빨간 줄 쳐져 있는 파일을 달라.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저는 올바른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간 줄을 치면서 하시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되시고 이미 칠해져 있는 걸 보시는 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빨간 줄을 거기다 치시거나 거기다가 형광펜을 치시는 것 자체가 벌써 공부가 되시는 시작점이시기 때문에 이 파일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국토교통부 가서 건설공사 업무 수행 지침이라고 치시면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로 바로 다운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 상당히 너무 시험을 앞둔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움이 많았던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마음을 담고 좀 영상을 찍었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